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업은 저번에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제가 직접 면대면으로 첨삭을 한다거나 수업 시간에 또 뭐 실제 과제를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서 수업 시간에 써보기도 하고 이제 일일이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주 수업은 여러분들이 낸 과제들을 쭉 훑어보니까 참 잘 쓰시려고 많이 노력은 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 수업 시간에 제가 한번 첨삭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면접관, 모의 면접관으로도 많이 참여하고 학생들도 많이 뭐 공기업이라든가 기업에 여타 기업에 많이 합격을 배출했었기 때문에 그 면접관의 입장에서 자소서를 보는 내용과 여러분들처럼 지원자 입장에서 보는 내용이 또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토대로 제가 수업을 진행해 볼게요. 자, 어,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이 과제 하시느라고 굉장히 뭐 힘드셨죠? 단 두 줄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해야 되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실제 이게 시간을 두고 쓰기도 힘든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면접 현장에서 말로 해야 되는 갑작스러운 질문 나온다 그러면 잘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 한번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면접관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평가 기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키워드를 쉽게 얘기해서 이 자소서 답변에 들어가야 될 키워드가 뭔지 그걸 알려드릴게요. 음, 자, 먼저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자, 프로젝트 또는 대외 활동 중에서 끊고요. 갈등의 경험이 있다면 갈등의 경험이라는 게 나왔어요. 경험이 있다면 그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해결했는지. 자, 여러분 제가 네모를 치니까 어때요? 좀 눈에 들어와요? 요거 세 개예요. 요거 세 개. 이게 핵심입니다. 면접관들 분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친절하게 단서를 달아줬죠. 프로젝트 또는 대외 활동.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음, 프로젝트 또는 대외 활동은 쉽게 얘기해서 조직 생활이겠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단서를 달아줬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쓰셔야 돼요. 가급적이면 프로젝트 활동을 쓰시는 게 좋을 거예요. 프로젝트를 앞에 단서를 뒀기 때문에. 자, 이 문구, 두 줄짜리 문구를 보면 자, 갈등의 경험과 원인은 그죠? 이거는 여러분 어때요? 팩트라고 볼 수 있어요. 팩트입니다. 팩트. 사실.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사실이고요.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거는 대처 방안이죠. 팩트가 아니고 이건 아웃컴. 결과입니다. 결과. 기술해 주십시오. 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해결했던 결과인데 어떻게라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어떻게. how. 이건 바로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팩트, 결과, 과정. 음. 이거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떤 지나온 경험들에 있어서 에피소드를 찾아야 되는 거가 1차 관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소재가 별로 없죠? 프로젝트들을 해봤는데 갈등이 있었나? 없었나? 잘 됐는데? 내지는 대외 활동? 동아리 가서 나는 그냥 술 먹고 선배님들 잘 지내고 뭐 갈등이 있었나? 내지는 이거 뭐 찾다 안 되니까 나 지금 군대에서 참 힘들었는데 그 선임병과 갈등이 있었어. 그걸 한번 써볼까? 가족들하고 형하고 뭐 동생하고 싸웠어. 이걸 써볼까? 굉장히 고민들이 많았을 거예요. 자,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분들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갈등에 대해서 이 서술을 형태하는 그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 갈등의 팩트를 제시하시고 그 갈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거를 서술해야 돼요. 문제의식 서술.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상황 파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저거 이상한데? 갈등 생겼어. 이상한데 느꼈죠? 그러면 이거 앞뒤 전후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나서야 되는 건지 뒤로 빼야 되는 건지 상황 파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건지. 그리고 나서 실행에 옮기는 거죠. 이게 바로 상황 대처입니다. 대처. 답변의 기술의 순서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결과가 나왔으면 결과가 나온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 거기서 배운 게 있어야 되겠죠? 교훈이 뭐였다는 거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게 이 부분이 좀 여러분들이 서술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해요. 자, 이렇게 순서대로 어떤 절차대로 서술을 했는데 이 서술한 내용은 과연 면접관들이 봤을 때 뭘 평가하려고 하는가? 즉, 면접관의 평가 기준이 무엇일까?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갈등이 있다고 열심히 썼는데 과연 면접관님들께서 이 글을 보고 뭘 기준으로 나를 뭐 10점 만점에서 뭐 8점, 7점, 2점, 1점 평가를 하실까? 자, 이 부분은 뭐냐면요. 이 인천교통공사 공기업이기 때문에 NCS 기반의 자기소개서를 써야 됩니다. NCS는 여러분들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그랬죠? 국가직무능력표준.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국가직무능력표준 중에 직업기초능력이라고 있어요. 직업기초능력과 직무 수행능력이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건 기초능력, 이거는 업무, 직무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 직업 기초 능력을 자소서를 통해서 파악을 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네 가지 능력을 평가하려고 그런 거였어요. 첫 번째가 의사소통 능력이에요. 두 번째가 왜냐면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뭐 어쨌든 의사소통 우리가 같이 말을 듣고 내가 판단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설득을 하고 이런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그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하든 뭐 창의적으로 해결하든 여러분들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문제 해결 능력을 보자는 거예요. 세 번째는 대인관계 능력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대인관계 능력. 프로젝트 또는 대외 활동, 이 갈등 자체가 조직에서 일어난 거지. 나 혼자 내 스스로 내 고민, 나의 뭐 미래에 대한 고민, 나의 뭐 연애에 대한 고민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갈등이라는 거는 조직이나 타인과의 갈등이잖아요. 그래서 대인관계 능력이 중요한 거죠. 이걸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조직 이해 능력. 프로젝트는 뭐 둘이 하는 경우 드물지 않지 않습니까? 셋이나 넷이나 그죠? 어쨌든 뭐 둘이 해도 그것도 일종의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 이해 능력 이 네 가지를 평가하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자, 이 면접관이 봤을 때 이 네 가지 능력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이 자소서 답변에 들어갔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 각각 능력이 필요한 키워드들, 단어가 있거든요. 이 단어를 직접적으로 써도 되지만 이 단어와 관련된 어떤 다른 형태의 표현들을 해줘야 돼요. 의사소통 능력은 뭐냐면요.
음, 갈등의 상대방을 설득했던 내용도 있어. 설득이란 키워드. 말 안 듣거나, 뭐, 우리 뭐, 팀 프로젝트 할 때도 좀 무성의하게 참가하거나, 아니면 최대한 자기를 덜 하면서 성과를 크게 내려는 그런 약간 무임승차였던 조언도 있을 거고, 뭐, 자꾸 지각을 한다거나, 그죠? 어떤 의견에 반해서 팀 분위기를 와해시킨다거나, 그런 팀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팀원들 설득을 어떻게 했느냐, 의사소통 능력을 보겠다는 거예요. 또 설득을 했으면 그 사람들을 본인이 원하는 그 우리 내가 주도적으로 팀 분위기 좋게 하거나 목표를 향해서 가게끔 소통을 어떻게 했느냐, 응? 이런 키워드 들어가야 된다고요.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은 뭐냐? 이건 좀 창의적인 내용이죠. 창의성을 보겠다는 거예요. 남들이 생각지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로 그 문제를 해결했거나 아니면 먼저 좀 액티브하게 주도적으로 나가는 주도성, 이런 걸 좀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인관계 능력은 그래도 좀 내가 좀 더 희생하고 타인을 위해서 배려하고 이런 내용에 대한 그런 어떤 가치관이 있는지 여기 또 답변에 녹아내야 됩니다. 또 나머지 조직 이해 능력 뭐 있죠? 리더십이죠. 그죠? 프로젝트나 대외 활동에서 리더십이 빠질 수 없죠. 이런 갈등의 해결 원인을 해결하는 사람들은 보통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지는 아니면 팔로워십이라고 그러죠. 팔로워십. 팔로워십 역으로 리더를 잘 서포트해서 갈등의 원인을 해결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기업은 이게 더 좋아해요. 팔로워십. 신입사원에 들어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제일 막내고, 그저 이제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잘 보필 해드리고 꾸준히 하고 그러면서 갈등을 좀 와해시키고 응? 분위기를 좋게 하고 이런 팔로우십이 있는 인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짬밥 먹고 직급 높아지면 그때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진정한 리더십은 사실 팀원들을 잘 이해하고 배려하고 잘 도와주고 그러면서 리더십이 자발적으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팔로우십. 팔로우십에 기반한 리더. 그게 최고입니다. 일단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이 자소서 문제에 녹아내셨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과제 많죠? 지금 뭐 비대면 수업이다 하다 보니까 주로 과제 기반으로 진행되니까 이런 과제들이 너무 많아서 좀 시간상 좀 무성해 한다기보다 이런 에피소드를 찾기도 힘들고 막 과제 제출 기한에 막 민박해가지고 쓰기도 했고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해하고 잘 과제 평가를 잘 해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이제 실전에 갔을 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기업에 가기 위해서 이런 자소 질문을 받았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수업을 망칠지언정 인생을 망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꼭 제가 지금 이 하는 얘기들을 꼭 새겨두시고 또 적어두시고 항상 이런 비슷한 류의 다른 질문이라든가 면접 질문이 나왔을 때 이걸 구조화해 놓으시고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머릿속에 콱 박아 놓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한 문제로. 자, 부탁드리고. 자, 다음. 아, 자, 여러분들 근데 자, 보세요. 자, 이제 실제 첨삭하는 과정에 들어갈 건데 이거 저거 내 자소서인데? 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샘플을 잡아왔으니까. 근데 이거 쓰실 때 보세요. 어때요? 지금 600자 쓰라 그랬죠, 600자. 600자 쓰라 그랬는데 600자 맞습니까, 이거? 딱 봐도 좀 600자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인에 들어가시면요. 네이버 사람인 아시죠? 잡코리아는 사람인. 사람인 딱 치면 여기 글자 수색이라고 있어요. 글자 수색이. 자동으로 이렇게 하시면 사람인. 글자 수도 세주고 맞춤법도 맞춰주고요. 띄어쓰기도 해줍니다. 자동으로.
자동으로 해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못해가지고 자소서 내용이 아무리 좋은데 기본이 안 됐다는 또 평가를 받고 바로 광탈을 넘어가지 마시고 이거 꼭 체크하시고 제출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실제 기업에 지원하실 때. 자, 염두에 두시고요. 자, 첨삭 들어가겠습니다. 자,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동료들이 쓴 거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면접관이면서 이걸 딱 본 순간 아, 600자 아니네. 그냥 쓰레기통 이렇게 될 텐데 일단 한번 봅시다. 자, 읽어볼게요. 간단하게. 자, 가족 여행 계획을 세우다 놀이동산이 가고 싶어하는 동생과 북한산으로 자연관광을 보고자 했던 형과 갈등이 생겼네요. 그죠? 자, 갈등이 생겼어요. 자, 기대합니다, 이제. 자, 면접관이 봤을 때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하루 안에 두 곳을 갈 수가 없어서 결국 다투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팩트네요. 갈등이 나올 만한데 그날 이후 형과 동생을 설득했습니다. 갑자기 지금 상황 대처가 들어갔죠? 이 부분인데 설득했습니다. 자, 끊고 놀이동산과 북한산을 모두 갈 수는 없었지만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갈 수 있었고 결국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면 어떠세요? 이 인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굉장히 모호하죠? 참, 꼭 뽑고 싶은데, 최대한 뽑고 싶은데 면접관들은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상황, 즉, 문제인식, 상황 파악을 하고, 또 상황 대처 능력을 보고, 또 결과를 보고, 교훈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다. 근데 이건 전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갈등의 원인이, 특히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음, 여기 내용이 그렇잖아요. 프로젝트 또는 대외 활동 중에서 하라고 했는데, 대외 활동을 이렇게 뭐, 여행이라든가 뭐, 특히 제가 꼭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군대 얘기 많이 했었죠, 군대.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찾다 갈등 낸 적이 없는데, 가족 간에. 왜냐면 가족하고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다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쓰면 안 돼요. 왜 그러냐? 군대는 여러분 뭐예요? 응? 상명하복의 특수 상황이죠. 특수 조직이죠. 특수 조직. 가족은 인정에 엮인 여기도 특수 집단이죠. 이거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에피소드를 쓰면은 군대 가족 얘기는 평가할 수가 없다고요. 왜냐? 기업은 완전 생판 모르는 사람들과의 타인과의 조직이잖아요. 상명하복도 아니고요. 아주 평등한 인간관계고요. 어떤 인정에 끌린 혈연 관계도 아니잖아요. 기업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타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타인과 했던 조직들. 그래서 여기 단서 달아줬잖아요. 프로젝트 하라고. 팀 프로젝트 학교. 팀 프로젝트 하라고 써놨으니까 요거 위주로 해주시면 되고 뭐 동아리나 또 취미 활동도 어떤 단체 활동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해놓으신 적 있으면 뭐 자전거 타면 자전거 동아리라든가 배드민턴, 헬스 여러분 좋아하시는 뭐 축구 활동들 동아리 있잖아요. 동아리나 뭐 아니면 조기축구 같은 거라든가 농구 좋아하시면 농구도 뭐 매주마다 모이는 그런 게 있다던가 뭐 그런 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아, 음, 본인이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형과 동생을 설득했다고 하는데
이 갈등의 주체가 본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과 타인 간의 직접적인 갈등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형과 동생 간의 갈등을 제3자적 입장에서 지금 조정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옳지 않아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가점을 얻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설득을 했는데 과연 어떤 과정들이 안 나왔죠, 전혀. 그냥 설득했습니다로 끝나고 결과 나왔어요, 바로. 다른 곳으로 여행 갔다. 그 교훈은 간단하게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썼어요. 그럼 어떤 대화를 했냐? 어떤 대화를 했길래? 어? 그럼 지금 둘 다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데 어떻게 설득했냐? 어떻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일단 과제로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고 하지만 이거는 뭐 일반 공기업이나 뭐 진짜 SK 삼성 같은 데 낼 자소서는 아닌 것 같고 그죠? 일반 중소기업에도 이력서에도 이렇게 내면 안 됩니다. 조금 다시 생각해 주셔야 돼요. 꼭 숙제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자소서 한번 더 볼까요? 음, 자, 봅시다. 이건 좀 긴데, 자, 600자는 채운 것 같아요. 600자는 채운 것 같으니까, 자, 봅시다. 저는 대학교 1학년 시절 과 대표로서, 자, 좋습니다. 프로젝트 관련해서 나올 것 같아요. 과 대표로서 학과나 학교의 행사 및 학생 관리를 해왔습니다. 자, 경험에 관련된 그 갈등 경험이 나올 것 같다는 좋은 기대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봅시다. 그럴 때마다 여러 가지 갈등이 좋아요. 갈등이 있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과 대표로서 어, OT 준비를 도맡아 하였는데 인원이 많고 다들 처음 보는 사이다 보니까 의견 화합이나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 그럴 때 많죠. 예, 아주 동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 자, 여기까지는 어떤 갈등 상황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게끔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앞에 나가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말해야 하는 일을 하곤 했습니다. 갈등에 대한 상황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오케이. 이러한 주도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갑자기 이유가 나왔죠. 성격에 대한 이유가 갑자기 나왔어요. 주도적인 성격에 대한 이유를 갑자기 드러냈어요. 자,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항상 리더십 있게 성장하길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이상하죠? 갈등 언제 나오는 거지? 자, 리더십 관련 서적부터 여러 위인들의 명언, 연설 영상 등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부모님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지금 갈등 도대체 언제 나오고 600자인데 지금 문제인식, 상황 파악, 상황 대처, 결과 교훈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태산인데 가야 길 길이 먼데 이거 언제 나오는 거지? 자, 그로 인해서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제가 주도할 수 있는 모든 행사들을 앞서서 행하였으며 학급 대표 및 정교 회장까지도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인재네요. 굉장한 인재예요. 대표 및 정교 회장까지도 했었어. 자, 이러한 성향이 그 이후에도 저에게 뿌리 깊게 자리하게 되었고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갈등, 인재 갈등 키워드 나왔어. 마지막에. 해결하는 법을 누구나 잘 알고 경험으로 느꼈기 때문에 대학에 입학하였을 때 모든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쓸 수 있는 말은 이거 물음표 3개.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지? 처음에 굉장히 지금 응? 여기까지는 기대감이 엄청 났거든요. 여기까지는.
굉장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왜냐면 과 대표도 했고 학교 행사 및 학생 관리도 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으니 아, 질문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이 됐구나. 그리고 그리고 과 대표로서 OT 준비, OT가 이게 굉장히 갈등이 많거든요. 도맡아 했는데 또 인원도 많았대요. 처음 보는 사이야 또 더구나 좋아. 의견 화합이나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으면 아주 좋았어 여기까지 서로는. 근데 여기서 완전 3000% 빠졌어. 완전히 갑자기 굉장히 아쉽죠. OT나 과대표로 하면서 어떤 갈등 중재책이나 여러분들이 이 지원자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대인관계, 조직이 내가 평가하고 싶은 게 다 들어갈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자기 자랑으로 끝났다고 보면 돼요. 아무 의미 없는 갈등. 이- 굉장히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이거는. 그래서 이 자소서 쓰신 학생분께서는 굉장히 자질이 있다고 봐요. 근데 다만 하고자 하는 자소서에 대한 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3000% 빠졌다고 봅니다. 이건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이 아니고 여러분도 충분히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나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내가 정말 대표도 하고 전교장까지도 하고 뭐 이런 어려운 일을 했는데 뽑아달라 이런 의지거든요. 의지까지 좋은데 실제 NCS에서 요구하는 면접관에서 평가 기준이 있는데 거기서 뭘 평가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이런 분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 진짜 이제 실전에 가서는 이렇게 하는 걸 좀 이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른 분들도 다시 한번 잘 해주시길 바래요. 자, 좋습니다. 자, 하나만 더 자소서 볼게요. 자, 남의 자소서 보니까 재밌죠? 자, 봅시다. 자, 좋아요. 때로는 강하게 소제목이 나왔습니다. 소제목 쓰는 거 괜찮아요. 음, 자, 갈등에 관해서 때로는 강하게 내가 대처할 것이다라는 어떤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강한 리더십을 보이나? 이제 봅니다. 자, 근데 나오자마자 지금 기업 면접관들 좋아하지 않는 군대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군대 얘기. 군대. 사실 이렇게 됐을 때 정말 뭐 미안한 얘기지만 군대라는 얘기 나왔을 때 벌써 정말 성격이 급한 면접관들은 그냥 바로 그냥 옆으로 이제 분류를 하죠. 그래서 군대 얘기는 가급적 피해라. 라는 얘기는 군대 얘기 또 나왔으니까. 군대 얘기 쓰실 때 굳이 쓰시려 그러면요. 그냥 저도 일반 병 출신인데 일반 병이 아니고 뭐 하사관이나 장교 출신들, 즉 지휘관 출신들 있죠, 지휘관. 직업군인 출신들, 간부 출신들. 이분들은 군대 얘기를 좀 써도 돼요. 왜냐면은 뭐 특수 경험을 했고 어떤 리더십 교육을 많이 받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필할 내용이 있긴 해요. 근데 일반 이제 병사 출신들은요, 이제 가급적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음, 아주 식상하고 또 특수 조직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하고 민간 기업하고 맞지도 않고. 자, 근데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정말 좀 위험한 얘기들 많이 써 있어서 예를 들면 이런 키워드는 여러분 좀 자제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거, 욕, 욕. 또 쌓인 게 터져버린 저는 이거 성격적으로 이상한 사람 봅니다. 물론 군대에서 힘들었나 보죠. 뭐 군대 선임의 괴롭힘에 뭐 없는 부대가 없으니까. 근데 뭐 장난이었다, 뭐 웃으면서 이런 단어들. 그리고 화가 난 저는 또 뭐 다 부정적이에요. 저질렀던 부조리, 모든 부조리. 키워드 자체가 뭐 징계, 사과, 그죠? 음.
여러분들 아직 모르니까 잘 몰라서 했다고 봐요. 여기도 용 얘기 나오고, 뭐 고통이라든가 이런 이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단어는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면접이라는 자소서는 이미지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밝고 긍정적이고 이런 갈등 상황이 힘들지만 내가 솔선수범이나 희생 배려하거나 해서 아주 분위기 좋게 해결했다. 이런 아주 좀 기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얘기예요. 이건 좀 어려운 얘기예요. 군대이기도 하지만 군대에서도 좀 어려운 얘기예요. 약간 이 얘기 보면 본인이 얘기 안 했지만 후임들이 이렇게 포대장님께 사실 얘기할 때 이것도 조차도 좀 여러분들 뭐 다른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동아리나 뭐 어떤 단체 생활에서 음, 아주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아주 밑에 막내가 있고 뭐 중급 관리자가 있고 뭐 장급이 있죠, 장급. 거기서 이제 리더. 근데 중급과 막내 간의 관계에 어떤 갈등 상황이 있었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 위로 바로 직속으로 여기를 무시해버리고 보고를 해서 이렇게 위에서 떨어지는 이게 바로 뭐죠? 위에서 밑에 떨어진다. 하극상이죠, 하극상. 이건 특히 공기업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싫어해요. 이거. 하극상.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게 절차를 무시한 거기 때문에 물론 군대에서는 지금 뭐 폭력이라든가 어떤 뭐 가혹행위라든가 이런 거에 소원술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바로 그냥 직속 부대장이나 뭐, 뭐 사단장급, 군단장급까지 넘어가가지고 부대 전체가 다 이제 뭐 보직 해임당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건 좀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근데 일종의 그 민간 기업에서는 절차대로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공기업 같은 경우는 공기업이 약간 계급 문화적인 문화가 계급 문화적인 게 전통이 있거나 관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후임들이 이게 병이잖아요, 병. 병들이 포대장님께 바로 직속을 했다는 건 하극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는 표현을 하려고 했지만 면접관 입장에서는 좀 힘든 얘기다라는 거. 어, 이 부분은 여러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음, 자, 여러분들 이게 연습이라 생각하시고 저한테 좀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들어야 약이 됩니다. 이걸 기분 나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고쳐서 내가 좋은 기업에 들어가기 위한 좀 밑거름이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대략 한 뭐 자소서 3개 정도 제가 첨삭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좀 감이 좀 오셨나요? 이 면접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쳐다보고 있을 때 면접관의 입장일 거 아니에요. 동료들의 어떤 자소서인데 그죠? 딱 봐도 좀 뽑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어,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지금. 다 다른 분들 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좀만 더 자소서나 면접이나 이거 그대로 말로 바꾸는 게 면접입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인천교통공사 1번 자기소개서 문제에 대해서 첨삭을 하는 수업을 9주차로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지금 남은 수업도 정말 저는 면접을 직접 보고 싶었는데 참 이걸 어떻게 될지 좀 우리 학 과장님이나 어, 고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지금 비대면이기 때문에 지금 대면 수업을 해버리면 또 코로나 전염에 대한 내용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여러분들 과제 평가로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핸드폰을 녹화를 해서 제출하라고 할까요? 음, 글쎄요. 한번 그 시스템이나 어떤 이게 받쳐줄 수 있는지 제가 교문과 좀 확인해 보고 할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 자소서에 대한 중요성 굉장히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니까 좀 더 이 부분을 강화시켜서 다음 주 수업도 좀 더 나머지 부분을 제가 이렇게 첨삭을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실제 피부 얻을 수 있도록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화이팅!